자, 지난주에 그 NBS 여론조사 그 이재명 후보가 7%를 따라잡아서 1%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그건 전화 면접이에요. 상담원이 전화를 직접 합니다. 그 전화 면접은 어떤 게 있냐면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잡아 끌어요. 바쁘다 그러면 잠깐만요. 한 2, 3분만 해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잡아 끌어서 소극적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답을 받아내는 예. 그런 게 전화 면접의 특성이라고 하면 월요일 날 그 뉴스공장하고 예. TBS하고 KSOY 요건 자동응답이에요. 100%. 그러니까 기계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자동응답은 민주당한테 조금 잘 안 나와요. 좀 약간 불리하게 나오는데 오늘 여론조사에서 0.5% 따라붙어서 야 윤석열 40, 이재명 39.5. 사실상 뒤집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려가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폭등한 그 수치를 보면 조금 더 극적으로 보이는 거죠. 윤석열은 5.6% 하락. 예. 야 여론조사 5.6% 하락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무슨 사고가 났다. 막 요 정도인데. 아니 윤석열이 후보 사퇴를 해도 5.6%렇게 하락 안 해. 모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7.1% 상승했어. 예. 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 민주진영,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게 이재명 후보를 돕는 일이라는 걸 이제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그래프. 그렇지. 윤석열은 45.6에서 40.0으로, 이재명 후보는 32.4에서 39.5로. 이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라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무섭고 윤석열의 하락세가 무섭다는 거지. 윤석열은 자기 하락세가 무섭고 이재명 후보의 올라가는 상승세도 무섭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쫄아가지고 다리가 자꾸 벌어지는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셔야 되죠. 그냥 후보의 지지율만 올라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정당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추이. 요거 이제 정당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우리 보람 PD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직접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좀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네요. 그래프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 그래프 확연하죠, 지금. 밑에 건 보실 필요가 없고요. 위에 것만 보시면은 빨간색이 윤석열이고, 아니 저기 국민의힘이고, 파란색이 민주당인데 이것도 완전히 딱 붙었잖아요. 떨어지는 게 확 보이고 민주당 올라가는 게 확 보이잖아. 맨 오른쪽. 맨 오른쪽 상단에 이러기도 쉽지 않아. 이 상태를 지나고 지금 이 시간쯤에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예. 굳이 말하자면 KSOY 기준으로 정당 지지율 추이고요. 이번 대선 성격 이것도 굉장히 좀 독특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막 여론조사가 잘 안 나올 때는 정권 교체 해야 된다가 한 50, 막 5%, 60% 가잖아요. 예. 정권 교체 해야 된다 46.8.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 42.1이니까 이것도 사실상 한 3% 차이로 붙었잖아요. 추이를 한번 볼게요. 똑같아. 아까 그 정당 지지율 추이랑. 국민의힘은 쫙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은 쫙 올라가고 있고 물론 여기에는 그 정당의 어떤 상황도 반영이 되겠지만 예. 후보의 차이가 나는 가장 크게 작동을 한다고 보거든요. 이거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정권 교체해야 된다가 53.6에서 46.8로 떨어졌지.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가 37에서 42.1로 올라갔죠. 이것도 골든 크로스 이루어지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응답은 민주당이 그렇게 유리하게 잘 나오는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체크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20대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올랐죠. 지난주. 맨 오른쪽만 보시면 되는데 11월 15일 날 여론조사에 비교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재명 20대에서 17.8에서 23.1 올랐죠. 윤석열도 살짝 오르긴 했어요. 나머지는 다 이재명 오르고 윤석열 떨어지는 거야. 30대에서 이재명 28.2에서 36.5로 올랐고 윤석열은 45.4에서 39.3으로 떨어졌고 40대에서 이재명 44.9에서 62.2 보여 이거? 네. 다음에 윤석열 40대에서 38.0 그리고 이번 주에는 26.1
50대에서 이재명 후보 48.7로 올랐죠. 윤석열 37.4로 떨어졌죠. 60대에서도 올랐어요. 이재명 후보. 26.0에서 30.3. 윤석열 63.4에서 56.1로 떨어졌어요.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서울 30.9에서 34.4로 올랐고 이재명 후보. 윤석열 52.5에서 42.6으로 떨어졌고요. 인천 경기 35.1에서 41.1로 이재명 후보 올랐고요. 윤석열 떨어졌죠. 부울경에서 이재명 후보 올랐고요. 윤석열 떨어졌죠.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 올랐고요. 윤석열 떨어졌죠. 자영업에서 이재명 29.3에서 43.4로 올랐고요. 우와. 윤석열은 61.3에서 46.1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별, 지역별, 자영업에 다 올랐습니다. 이야. 이재명 후보는 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 아니 호남 가서 민어회까지 먹었는데 떨어졌네요 윤석열은. 그러니까 사실 컨벤션 효과를 좀 길게 누렸었죠 윤석열 후보 같은 예.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들이 그렇게 분치를 막 해주고 해서 이만큼 길게 끌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화장 지우면 그냥 민낯이 너무 금방 드러나 버린다는 특히 거죠. 요즘 그 이재명 캠프에서 하는 메타버스 이제 그걸 통해서 현장 연설 하거나 시민들하고 직접 스킨십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여러 방송으로 이제 나가거나 특히 그 주식 방송 유튜브에 나갔던 게 맞아 그거.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 임팩트가 컸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보고 이제 그 방송을 찾아서 봤는데, 그러니까 다른 주식 전문가들하고 전혀 밀리지 않고 훨씬 더 오히려 더 진보적인 맞아. 정책을 제안하거나 뭐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요즘 그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 이거 보고 이재명 찍는다. 요즘 이게 거의 유행어처럼 댓글에 달리고 있거든요. 예. 자, 그리고 요거를 다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편대. 다른 거, 뭐, 크게 보실 건 없고요. 밑에 이념 성향별 조사 참여율이. 그게 뭐냐? 이번에 그 커뮤니티 가니까 뭐, KSOI, 뭐, 여론 조작, 딱 들켰네, 이렇게 누가 선동을 하던데 그런 뜻이 아니라, 윤석열이 한참 지지를 올리고 있을 때,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훨씬 많이 참여했다는 게 우리가 MBS 여론조사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100명 더 참여하고 막 이런 거. 사실 그게 여론이긴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서울 사는 40대 남자의 표본이 필요해. 근데 국민의힘 쪽이 먼저 답을 해버리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중에 한 사람들은 그런 경우 꽤 있잖아요. 나는 서울 40대라고 했는데 전화 끊어버리더라. 예. 그것은 그 사람들이 조작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샘플이 다 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이 계속해서 그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그래프로 숫자로 보이잖아요. 여기 노란 선 쭉 여기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은 4%가 올랐고 보수층은 3%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변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에 어떤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라는 거죠. 적극 제가 항상 참여. 주장하는 바. 그리고 결국에는 중도층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지지가 막 돌아서면서 오늘 같은 여론조사가 나온 거고요. 자,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믿고 거르는 P&R 여론조사. 그러니까 KSOI는 이제 TBS랑 같이 하는 여론조사지만 P&R은 그 주말에서 월요일 거치면서 여론조사를 이상한 여론조사 많이 내죠. 믿고 거른 여론조사인데 여기는 지지율 보실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악의적으로 보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가 올라가고 있고 윤석열 후보 지지가 떨어지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 그 노랗게 칠한 것들 중에 윤석열 쪽에 그 마이너스 된 거 표시 보이시죠? 네. 1.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5.0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윤석열은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믿고 거르지만 이 여론조사도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이건 맞아.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상 마음고생 끝났다. 물론 여기서 안 좋아하면 안 되죠. 앞으로 더 격차를 벌려가지고 골든 크로스 낸 뒤에 일단 이번 주에 전화 면접, 그러니까 상담원이 물어보는 여론조사 뒤집고 그리고 다음 주 초에는 자동응답까지도 뒤집자.
네. 그러면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추세가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방송에서 계속 전화 받아달라고 이 말씀도 많이 드렸고 보니까 02로 오는 전화 전체를 스팸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특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02로 오는 전화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스팸 해제하시고 02로 오는 전화 무조건 받아주시고 딱 받았을 때 광고 전화다 그러면 그냥 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다 네. 그러면 끝까지 받으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메타버스 그 프로젝트가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전형적인 이재명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고 스킨십 하면서 직접 얼굴을 보여주고 설득하는 그 이재명의 힘이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먹히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지지율로도 확실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있어. 우리가 방송해 보면요. 지지율이 안 오를 때는 사람들이 덜 들어와요. 사기가 죽어 있는 거지.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깨어 있으면서 후보의 품질을 믿고 끝까지 푸시하고 한마디라도 우리가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SNS 있는 거 퍼 나르고 우리가 언론사다라고 하면 후보의 품질은 확실하니까 그 비교가 되니까 분명히 이긴다. 근데 2주를 못 가지 않습니까? 2주 정도에 이제 끝나버리잖아요. 컨벤션 효과가 완전히 끝난 상태.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재명 후보 지지율 안 나올 때 지난 2주간 진짜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연락도 엄청 많이 와요. 예. 큰일 났다. 예, 어떡하니. 큰일 났다. 뭘 큰일 나요. 나는 알고 있는데 이거 뒤집을 거라는 거를. 예. 아니 뭐 저런 것도 후보라고 나와가지고 껄떡대는 거 나 더 이상 못 참겠는데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거치면서 이제 완벽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큰일 나지 않았고요. 이재명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 지지율 이야기였습니다.